네, 지금까지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른다던데 이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던데요. 주식시장도 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오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요즘 다시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하시는 분들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그 국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그 삼성전자인데, 네. 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이제 7만 원을 넘었으니까 이제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7만 900원으로 7만 원을 넘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쳇말로 7만 전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주식시장에서는 그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sell in May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팔아라, 이런 얘기인데, 네. 5월에는 이제 통상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별로 시장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팔고 여름을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코스피, 코스닥 이런 속설 깨고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날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2,569, 5월 초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5월 들어가지고 의외로 강세를 보인 이유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때문인데요. 올 초부터 외국인들이 왕성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 5월 와서 또 계속 사들였고, 예. 현재 오늘도 보니까 또 외국인들 또 역시 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만 소폭 더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도 뭐 우리 경제가 상저 하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경제가 좋아진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산다를 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착시 현상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은 맞는데, 네. 지금 이게 일부 종목에 한정돼 있다,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을 지금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뭐 주가가 삼성은 빠졌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이 또 왕성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은 10조 원이 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그 전에 가장 많이 산 게 2000년 IT 버블 때 한참 삼성전자 사들였을 때, 그때가 이제 3조 6천억 원이었는데, 네. 그 비하면 정말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를 전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 주식 그닥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2019년에 2조 9천억 원을 사들인 이후에 2020년에는 7조 원, 2021년에는 11조 원, 2022년에는 뭐 5조 원, 그러니까 5조 5천이니까 약 한 6조 원. 이렇게 지금 3년 연속 계속 지금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돌연 올해 들어가지고 좀 지금까지 10조 원 이상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데,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만 많이 사들이고 다른 주식들을 보면 순매수익들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주만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최근에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뭐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들이 또 계속 팔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금 그 반도체 편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전망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 재고도 많고요. 예. 삼성 여전히 감산 중이고, 특히 지금 이제 2분기가 진행 중인데 시장에서는 2분기에 삼성이 아마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흑자를 남겨도 그것보다도 반도체 적자가 더 커서 분기별로 적자를 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뭐 큰 반전은 최근에 그 뉴욕 증시에서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인데요.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인데, 요 GPU가 많이 들어가는 게 챗 GPT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성형 AI에 많이 들어가는
네. 이런 반도체입니다. 예. 그런데 1분기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보다 10%더 웃돌았고요. 지금 다른 반도체들 다 안 좋다는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1분기에 시장 전망치보다 10%더 많이 팔았고, 특히 회사가 이번 2분기 그러니까 5월에서 7월 사이에 매출 전망치를 시장이 전망하는 것보다 무려 50% 이상 우리 매출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20% 이상 이제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치솟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경기도 다 같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 삼성이 지금 안 좋기는 하지만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기대로 아마 올 초부터 계속 줍줍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오늘까지도 외국인들 왕성하게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 원래 개미들이 팔면 외국인이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파니까 외국인이 산 그렇죠. 건데, 예. 그 이제 파는 주체가 결국은 외국인이 아니라면 개인, 기관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내놓은 주식 누구냐 봤더니 이제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統計를 보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내다 판 종목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한 달 동안 2조 3천억 원어치 내다 팔았는데, 요걸 그대로 외국인들이 이제 다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1조 원어치 팔았는데 이 순매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 2위가 삼성, SK 하이닉스고요. 네. 반대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1, 2위가 삼성,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예. 보면 사실 그 코로나19 때 한참 그 10만 전자 기대 가지면서 들어왔던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들어왔다가 주식이 6만 원, 5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좀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7만 원 선 회복을 하니까 그때 많이 물려있던 분들이 이번에 지금 팔아버린 것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주식 그래도 8만 원대 중반까지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속속 이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삼성에 물려있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라도 이제 팔자,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주식을 빨리 좀 내다 팔고 환금을 해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또 개미들이 돈을 버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눈물의 매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최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 상황은 어때요? 시황은? 네, 일단 지금까지 많이 오른 것 그냥 삼성전자가 주도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는 좀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이나 좀 떨어지더라도 사실 삼성만 좋으면 코스피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업종이 다 좋아도 삼성이 안 좋으면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네. 교보증권 그 분석을 보니까 코스피가 5월에 시가총액이 64조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반도체 업종에서 57조 원이 증가를 했더라. 그러니까 전체 상승분의 88%가 반도체라고 밝혔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삼성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본연 찾았다 이러지만 내 주식만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관심사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군부를 뗐으니까 다른 종목으로도 좀 온기가 확산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 보니까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 LG전자 이런 그 주요 대형 종목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오르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이런 모습 상당히 저희가 이제 오래간만에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한국 경제가 좋아서 들어오느냐? 네. 일단 요것보다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글로벌 환경이 좀 있었다, 일단 저는 그 보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하면서 중소은행 위기가 있었는데, 요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협상,
요게 또 이제 어쨌든 진척이 되다 보니까 네. 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견은 지난 2년간 코스피가 빠져도 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외국이 볼 때 이제는 한국에 들어가도 그래도 이제 한국 경제 기업들 능력을 보면 이 정도는 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4월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1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경우 잘 없는데 네. 국부펀드들은 보통 중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예.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일단 어쨌든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외국이 보는 것 아니냐 저희가 이제 이런 좀 기대하는 측면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공급망 재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중 투자 자금이 일부가 좀 빠져나와가지고 예. 우리나라라든가 특히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분석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살펴보죠. 제가 뭐 앞서 첫 질문 드릴 때 요즘 네. 집값이 오른다더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5월 5째 주 이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 전주보다 0.04%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0.03%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이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올랐느냐 봤더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이제 동남권에서 네.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뭐 동대문, 은평, 서대문, 영등포 이쪽에서도 보니까 지금 하락 행진을 멈추고 있고 이제 성북구의 경우도 이번 주는 이제 0.01%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집값 거래가 늘어나면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어날 텐데요. 예. 저희가 4대 은행의 5월 가계대출 잔액을 한번 보니까 이 1,431억 원이 이제 불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17개월 만에 가계대출 잔액이 불어난 건데 예. 세부 내용을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지금 약간 7천억 원 이제 불어났는데 이유가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금리가 이제 뭐 3%대까지 그리고 4%대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빌리는 수요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에 전세자금 대출 이런 부분 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요거는 이제 좀 최근에 아무리 전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어쨌든 주담대가 좀 늘었다라는 것은 이게 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그러면은 이제 집 사야 되나? 집 살까 말까 망설이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하지만 또 조금 더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이 5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니까 이게 근데 4월보다 지금 40%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살아났던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호가가 좀 많이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점치는 건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네. 이 5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보니까 지금 1,768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월이 3,100건이니까 지금 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급매물 팔리고 그러면서 지금 조정 단계에 있는 건 많은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 네. 반면에 파는 분들은 지금 더 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는 아직은 많지 않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착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경제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전라권에 안개 낀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충청남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와 경남 거제에